안녕하십니까, 장kho입니다. 자, 정부가 투기꾼 집값 교란 막는다면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보고 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꾼 집값 교란 막는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금액을 남기도록 이런 이제 기사가 있고, 이 네이버 기사는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서울경제 뉴스 가짜 실거래가 올렸다가 취소, 시장 교란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한다. 자, 허위로 실거래가 올렸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더 팩트. 자, 계약 후 곧바로 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꼼수 박는다는 겁니다. 신고된 계약 해지 시 발생일 등 공개.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면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 허위 계약 막는다. 국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 등록 후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금액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타임즈, 투기꾼 꼼짝마, 정부가 실거래가 등록 현황 총선히 들여다본다. 최근 강남권 등지의 주택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경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위계약 막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실거래가가 이 문제가 항상 우리가 이 실거래가를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거래가 시스템을 우리 투기꾼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차단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이 규제책을 한번 해봤자 빠질나갈 국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데도 이런 실거래가 하나만 봐더라도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 등록 후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역을 남기더라도 암만 내역을 남기더라도 전에는 내역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역을 남긴다는 건데, 물론 이래가지고 과연 그 시스템이 올바로 개선될 건지 그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저는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는 주택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른 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단순 정보 삭제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해제 사유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취소했다면 끝이죠. 계약을 그저 포기했다면 끝이죠. 최근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제도 내에선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 신고한 뒤, 그죠? 훨씬 높은 가격에 지금 허위 신고를 하고, 그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거래됐으니까 다른 집을 그죠? 실제 매물은 내가 요거를 좀 사게 해줄게, 그죠? 이것보다 사게 해줄게 하면서 막 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덥석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막 오른다 막 소문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투기의 이제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거는 해지돼도 뭐 아무도 몰래 그죠? 살짝 이제 내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래가 막 올라간 뒤에는 이거 한 2개월 뒤에 그죠? 이걸 찾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은
이 재건계 제기되기도 했다. 이 문제가 커져. 이걸 그저 알아서 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이거 실거래가 문제 있다고. 국토부도 주택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교란 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가격이 막 오르고 계속 오른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2억씩 3억씩 막 높은 가격이 거래됐다고 막 뜨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히 그죠? 이게 막 지금 현재 실거래가 보면은 만약 6억인데 막 8억씩 9억씩 그 다음 거래가 됐다고 막 실거래가 떴다고 막 하면은 뉴스가 그죠?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올랐다 신고가 갱신 이래갖고 막 그리고 부동산 그죠? 이거 뭐 카페들도 보면은 막 그래가지고 신고가 갱신 신고가 갱신 해가지고 막 상승을 부추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허점이 있었기 법이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 체결된 거래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보세요. 자, 우리가 전에 60일인데 이제 30일 내로 그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계약을 이제 체결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계약을. 그러면은 30일 내에 30일 동안 이 계약이 이제 딱 유지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올라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정보가 다 공개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취소 그죠? 취소를 했을 때 그럼 또 이걸 취소했을 때 신고를 30일 내에 하면 된단 말입니다. 또 이거 행거를. 그러면 최소 60일 그죠? 최소 59일은 이게 실거래가 정보가 떠있단 말이에요. 허위 매물 정보가 허위 실거래가 정보가 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이 거래를 보고 그죠? 계속해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면은 자 이렇게 누가 3억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꾸 이 근처에 막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없어져도 이 거래가 그 아파트의 가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실거래가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개선해봤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실거래가 신고 자체를 처음에 신고를 저도 옛날에 전에 작년에 그 계약을 한 건 해가지고 팔았는데 오늘 내가 팔았는데 다음날 바로 이거 실거래가 시스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놀랬단 말입니다. 와 이렇게 빨리 올라가나 했단 말입니다. 그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내가 그때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취소를 했을 때 만약 이 실거래가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럼 이게 실거래가 좀 신중하게 계약이 완전 잔금이 끝나고 나서 신고해야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하자마자 바로 부동산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낮은 거는 그죠? 낮게 계약된 거는 늦게 30일 내에 30일 뒤에 신고하고 높게 거래된 거는 다음날 바로 신고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것만 자꾸 신고해 놓고 낮은 거는 신고 안 하면은 그리고 높은 거는 또 가짜로 허위 거래로 그죠? 허위 거래로 신고해 놓고 그죠? 허위 거래 신고해 놓고 낮은 거는 신고 안 하도 30일 뒤에 하면 이 신고가만 계속 따라가다 이어서 그죠? 막 높은 가격이 계속 매물이 될 거 아닙니까? 매매가. 그러면은 이 낮은 거는 이 낮은 거래가 이상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뭐냐면은 자, 실거래가 신고 자체를 잔금을 치렀을 때 그죠? 잔금을 치렀을 때나 입주를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계약상에 이제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시에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면 안 되고 잔금을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실거래가 신고하고 만약에 실거래가 취소했으면 이게 당장에 돈이 주고받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취소는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가 만약 잔금 치르고도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만약에 취소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래 될 경우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 허위 매물이 아무리 머리를 쓰더라도 10일밖에 못 있는 거죠. 그죠? 뜨지 못할.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이게 취소가 됐다면은 그 취소 내역을
이제 사유를 이제 올리게 하는 거죠. 그죠? 사유를 올리면은, 자, 보통에서 잔금까지 치르고 취소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해주지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만, 실거래가 시스템, 정보가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될 건데, 처음에 그죠? 제가 처음에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계약하자마자 또 올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왜 잔금도 안 치렀는데 왜 실거래가 신고될까 하는 의문이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지금 놀아놨다는 거죠. 우리 투기꾼들이 그죠? 이걸 악용을 한 거죠. 투기꾼들이. 왜냐면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법이라는 건 그죠? 파헤쳐 보면 엄청 또 부실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고 들어갔고, 자, 자기 지인들끼리, 자, 그래도 실제 안 하는데 내가, 야, 니, 아는 사람 있으면, 야, 내가 니인데 그 팔았다고 할게 하면서, 이제, 계약했다고 등록해주면 된다니까, 누가, 그죠? 그러면은, 딱 신고해놓고, 그죠? 가격을 한 3억 정도 올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3억 정도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 실거래가 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급하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막, 한단 말에 산단 말입니다. 그 근처에서. 그래갖고 1개월 뒤에 되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실거래가로. 그러면 올라와 버리면은 나중에 그죠? 이 한 건은 싹 내라도 아무 이거 시장 영향에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니까 한 군데서 부동산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부동산이 한 10군데면은 아파트 중요 아파트마다 그죠? 이런 딱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A, B 한 10군데 아파트들이 실거래가를 다 거의 실거래가 다 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한 지역에 한 10군데 대장 아파트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야 지역이 진짜 막 난리 났다 싶을 정도로 막 이 실거래가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래놓고 막 그러니까 뒤에 추가 매수들이 막 올랐다 하고 이제 진짜 실거래가 이제 실매수자들이 막 따라 등다가 산다 말입니다. 이게 그죠? 이래갖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한 사람이 그죠? 이거 뭐지? 한 사람이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이 일일 뒤에 또 한 사람 매일 한 명씩 이래 실거래가 4건 5건만 올려보십시오. 그죠? 거지 실거래가를 거의 실거래가를 그럼 당장에 집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참 많은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도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거래가 신고를 아예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 시점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약 시점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왜 이걸 빨리빨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그죠? 이걸, 잔금을 치렀을 때가 진짜 실거래지. 이게 계약은 실거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계약은 그냥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아닙니까? 만료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거 투기 세력들 부동산 업자들은 집값 올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은 거는 늦게 해도 비싼 거는 빨리 신고한다면 그래야 사람들이 막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거래는 빨리 신고할 거고 낮은 거래는 또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일 이내에 하는 것도 보면은 입주 잔금을 치르고 실거래가만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면 이것도 보면 약간은 거짓 허위 정보 매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매수가 높게 거래된 건 빨리 신고하고 낮게 거래된 건 늦게 신고하면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이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실거래가를 맹신하면 안 된다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를 맹신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맹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개월 최소 3개월 정도의 거래를 쭉 지켜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시스템 잡으려면은 맨 처로 이거를 잔금 시점에 그죠? 안 그래 입주 시점에 실거래가 신고해라.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파기됐을 경우는 중간에 파기됐을 경우는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그죠? 여기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난 뒤에 중간에 파기됐으면 이게 어차피 실거래가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는데도 뒤에 파기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계약이라는 건 항상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파기됐을 경우만 신고하는데 거의 파기되는 경우가 없죠. 잔금을 치르고. 그죠? 이거는 살펴보면 돈 거래가 오가고 이러면은 오간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해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10억짜리 10억을 우리 계약금은 1,000만원만 넣고 1억만 넣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낼 수 없지만은 잔금까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취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만료일 그러니까 잔금을 치른 날 아니면은 입주일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